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오래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 이게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오랫동안 경직이 되면 발이 피로해지는 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는 충격 흡수가 안 되니까 이 충격이 어디로 갑니까? 발목, 무릎, 고관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 허리까지, 뇌까지도 올라가요. 걷기와 신발의 관계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안타깝게 봤던 게 어그부츠인데 그 슬리퍼 있죠. 어그부츠 슬리퍼를 신고 저기 어디 일본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 슬리퍼를 신으면 두 가지 관점에서 안 좋은데, 첫 번째는 발을 앞으로 찰 때 뒤에서 잡아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빨라지는 이 구간에서 발을 딱 차는데 이게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하냐면 두 가지 전략을 써요. 움츠려서 발등을 높이거나 아니면 발끝을 세우거나 발가락을. 경직이 돼요. 발은 유연하면서도 강해야 되는데, 왜냐면 어떤 지형지물을 밟든지 체중을 버티는 안정성이 있어야 되지만 이 발의 형태가 그 딛는 부위에 따라서 이 아치를 이용해서 약간 감싸주듯이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탄력을 이용합니다. 힘줄의 탄력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슬리퍼를 신고 오래 먼 거리를 이동하시면 이게 경직이 돼요. 경직이 되면, 오랫동안 경직이 되면 발이 피로해지는 건 발목, 무릎, 고관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 허리까지, 뇌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오랫동안 어딘가를 걷는다, 실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걸음걸이, 자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간 터벅터벅 걸어요. 약간 질질 끌면서 걷는 걸음걸이가 나옵니다. 이 신발을 많이 신으면. 왜냐면 발을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보폭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슬리퍼는 아니지만 헐렁한 신발도 안 좋아요. 그럼 발이 그걸 다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바느질을 하는데 우리 바느질하는 손에 골무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하는데 골무를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바늘을 잡고 있는 손에 골무를 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무가 또 커요. 헐렁거려. 그럼 바느질이 정확하게 잘 될까요? 안 돼요. 자꾸 헐렁거리는 게 뭐가 막 불편하게 만드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한 움직임이 안 일어나요. 그 일들이 신발을 헐렁하게 신었을 때 발에서 일어납니다. 원래 우리 걸음걸이는 신발 계산하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은 항상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신발끈을 조여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 굉장히 편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슬리퍼가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을까요? 어떤 관점에서 살아남았을까요? 맞춰보세요. 어떤 관점이냐면, 뇌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그 기억마저도 어떤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 가지 단어들이 머릿속에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꺼낼 수 있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게 에너지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 정도로 미세한 단위로 굉장히 효율성을 추구를 하거든요. 슬리퍼나 그런 걸을 때 약간 좀 불편감을 주긴 하지만,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신고 벗고 신고, 이게 다른 신발보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약간 그런 개념이죠. 설탕 많이 들어가는 음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그 슬리퍼나 크록스 신발, 이런 편리함을 무기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실내에서는 많이 신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3분의 1 지점 있죠. 잘 구부러졌다 펴졌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손을 놓잖아요. 원상 회복되죠. 구부러지긴 잘 구부러지는데 탄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탄력이 있으면서 앞에서 3분의 1 지점이 잘 구부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뼈가 추진력을 이용해서 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발을 세워서 밀고 나가잖아요. 이때 여기서 구부러져야 돼요. 탄력을 이용해요. 이게 힘줄 시스템이 팽팽해져요. 발끝으로 서면 발바닥 근막이랑 이런 힘줄 시스템이 팽팽해져요. 그 팽팽해지면서 엄지발가락을 땅을 밀어내거든요. 그 힘을 이용해서 밀어내요. 이 탄력을 똑같이 신발도 이용하려면 구부러지면서 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틀림이 어느 정도 허용이 돼야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비틀었죠? 탄성이 느껴지죠? 이 비틀림은 뭐냐면, 발이 움직일 때 뒤꿈치 가운데서 약간 바깥쪽,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때 약간 그 물결 치듯이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뒤꿈치 디뎠죠? 이렇게 딛고 엄지발가락 밀어낼 때는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이 약간 나선형으로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테스트, 비틀림 테스트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뒤축을 만져보세요. 뒤축을 만져보면 이 뒤축 부분이 약간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아예 없는 건 안 좋고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있는 것 중에서도 여기를 딱 만져봤을 때
약간 좀 뭐랄까요? 고정돼 있다. 잘 안 움직인다. 딱딱하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뒤꿈치를 잘 받쳐 주어야 걸을 때 또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신발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한 뭐 구두 형태 정도는 괜찮은데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막 공기 주머니가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충격 흡수를 많이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승차감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타이어가 이제 지면 울퉁불퉁한 지면에서 움직일 때 거기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게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튕겨나가요. 튕겨요. 에너지를 품고 튕겨나가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앞쇼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튕겨나가지 않게 약간 이렇게 잡아주듯이 튕길 것 같으면 다시 잡아주고 하면서 승차감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나 너무 뒤쪽이 탄성이 높으면 걸을 때 그걸 근육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교란이 돼요. 일반적인 걸음걸이. 원래 그 케냐나 이런 데 가보면 맨발로 걸어 다니거든요. 그 맨발로 걸었을 때 우리 발의 근육들을 잘 움직이고 발의 움직임을 최대한 잘 움직이면서 걷도록 우리 몸이 태어났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맨발로 걷다 보니까 뭐 아스팔트나 이런 데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신발이거든요. 신발입니다. 근데 그 신발에 이제 이런 굽이 너무 높거나 너무 탄성이 너무 높으면 우리 몸이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예측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발바닥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이 아파서 어디서 좀 오래 서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푹신한 형태? 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7,000보 이상 뭐 10,000보 걷는다 이러면 이런 스프링 형태나 이런 신발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릎 관절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관절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걷기랑 달리기는 메커니즘이 달라요. 네, 걷기는 걸을 때 이제 물론 이제 달릴 때도 뒤꿈치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 걷기는 내 몸을 한번 세워줘요. 한번 세워줬다가 높은 지점에 내 무게중심을 높여놓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뻗으면서 무게중심을 낮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발로 서 있을 때 몸의 무게중심이 우리 청골 2번 앞쪽에 있거든요. 높아졌다가 한 발로 설 때 무게중심이 높아졌다가 두 발로 뻗을 때 낮아져요. 그리고 한 발로 설 때 높아졌다가 두 발로 뻗을 때 낮아져요. 그러니까 두 발로 땅을 딛는 시점에. 그래서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무게중심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그 중마 메커니즘입니다. 중마. 발 밑에 막대기 2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성큼성큼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목발 짚을 때도 목발 한쪽으로 지탱하고 몸을 쭉 타고 넘어가서 장대 높이 뛰기 하는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이게 걷기 메커니즘이고, 그 다음에 달릴 때는 스프링 메커니즘이에요. 무게중심점이 그대로 이동을 해요. 발만 통통통통통 힘줄을 이용해서 튕기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뒤꿈치로 먼저 닿느냐, 뭐 앞꿈치로 먼저 닿느냐에 따라서 뒤꿈치로 먼저 닿으면 뭐 레어풋 주법, 앞쪽으로 닿으면 포어풋, 중간 정도 같이 닿으면 미드풋 주법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탄성이에요, 탄성. 콩콩콩콩. 그래서 스카이 콩콩 타는 것 같은 메커니즘으로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쓰이는 근육도 다르고 관절에 실리는 충격도 다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신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만든 것들이 워킹화, 러닝화예요. 약간씩 러닝화 같은 경우는 좀 탄성을 좀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조깅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르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저는 시작은 워킹화로 가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달리기가 익숙해졌다 그러면은 러닝화 쪽으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른 기능성 신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게 의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자의 형태가 있어요. 등받이가 있죠. 팔걸이가 있어요. 이거 이집트 시대에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고대 중국 이런 거 보면 의자 나무로 막 딱딱하게 만든 의자들 보면 뭐 이런 식으로도 왕도 앉아있고 이러잖아요. 의자가 왜 이렇게 생겼는데 또 지금 와서 굉장히 독창적인 의자, 독특한 의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보편화되지 않았죠. 뭐 무릎으로 앉는 의자도 있고 뭐 별의별 의자들이 막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결국에 살아남은 디자인은 등받이 있고 팔걸이 있고 다리가 기본적으로 4개거나 아니면 바퀴로 조금 안정성을 잡아주고 움직임을 좀 더 보완하거나 이런 것.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사람 인체 형태에 맞춰서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팔을 내려놔서 어깨를 좀 힘을 덜 쓰게 만들고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 근육을 좀 덜 쓰고 그냥 이런 식으로 생긴 이유가 인체에 맞춰서 그냥 그게 가장 편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 디자인이. 우산도 마찬가지죠. 우산도 별의별 디자인이 있는데 뭐 그런 우산도 있었습니다. 버튼을 딱 키면, 막대기 같은 게 있는데 버튼을 딱 키면 위쪽에서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물도 안 흘리고 보관하기도 좋고 이동할 때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명품으로 나왔는데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린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 다 튀기고 다니는 거예요. 비가 오면 나는 안 맞는데 딱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선풍기죠, 선풍기. 탁탁탁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불편하죠.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독특한 제품들은 또 보편화되지 못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발에 대해서도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되시겠죠.